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소방시설 공사. 자, 소방시설 공사의 342쪽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읽어는 드려야 되니까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그러니까 법령과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라고 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약간 기준에서 뭐 약간 다르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전혀 뭐 해보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도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지가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방 관련된 어떤 이런 시설 업체에 내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내 바로 위에 사람, 나한테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거의 10년, 15년 정도의 업무 습관, 업무 태도가 거기서 다 결정이 돼요. 요령까지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FM대로, 그러니까 필드 매뉴얼, 규정대로 배우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셔서 혹시나 관심 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일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347쪽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사업자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가끔 뭐 집에 물이 새거나 뭐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또는 고장이 났다고 뭐 만약에 자취나 하숙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장 났다고 집주인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350 이제 354쪽이요. 354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 감독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감리가 변경되는 일이 있는데 보통 감리업체하고 뭐 공사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계약을 이미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특수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변경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7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모칸 빼고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도급인,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 뭐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감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도장을, 우리 지금 현재 건축 토목 쪽에서는 도장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리업체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안 찍어주면, 예, 사실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부실한데 감리업체가 이거를 도장을 찍어서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감리업체가 책임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업체가 굉장히 깐깐해요. 제가 이제 시민 입장에서 저는 감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가끔은 좀 특수한 일들을 제가 해요. 감리 업체가 감리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보도블럭 있죠. 보도블럭이 잘 이렇게 고쳐졌는지를 저보고 좀 감리 비슷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시민인데, 전 일반 시민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반드시 일반 시민이 보도블럭 고쳐진 거를,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한 번 가면 3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또 유혹에 넘어가서 갔는데, 자, 보도블록을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곳, 하기 전 비포를 갔는데 이게 산에 있어요. 산에 올라가죠. 이렇게 있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담당 공무원 만나고 담당 현장 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할 건데요. 그렇구나. 예, 내려와요. 자,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중간쯤 됐을 때 다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다시 올라가죠. 산에요. 공사가 이제 웬만큼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약간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좀 이렇게 뭐 틀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깐깐하게 얘기해요. 담당 공무원이나 이 감리하시는 분들이 벽돌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졌냐, 벽돌의 개수가 왜 여기는 몇 개인데 왜 저기는 개수가 다르냐, 굉장히 깐깐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그 바둑판처럼 생겨가지고 물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 매놀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매놀이 이건 뭐 규격이 왜 어떠니 뭐 저쩌니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지막 완공된 다음에 제가 갔어요. 이제 또 불러가지고요. 갔는데 완공이 된 다음에 이제 그 규격대로 됐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원래 계획하고, 아, 이거는 이래서 계획이 변경됐고, 이건 이래서 계획이 변경됐고, 이거는 원래 했어야 되나, 이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다른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서 할 거면, 이거 굉장히 설명 자세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덕분에 감리라는 거를 한 번쯤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부를 것 같은데, 감리를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잘못되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술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우리나라 정도 이제 사실상 선진국인 나라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정상적인 어떤 그 감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8쪽과 359쪽에 이제 상주공사 감리가 있고요. 일반 공사 감리가 있는데, 상주공사 감리라는 거는 일단 면적이 크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일 경우요. 항상 감리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보통. 그다음 보통 이제 일반 공사 감리 359쪽에 맨 위에 칸에 있듯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사 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냐면요.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한참 넘어갈게요. 자, 370쪽에 뭐 표가 하나 나와요. 방염 처리업 경영기간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뭐 2년 미만은 1.0, 뭐 20년 이상은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정부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될 일이 있게 되거든. 그 평가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사위원이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딱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 업체는 지금 그 업체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럼 몇 점이고, 이 업체는 10년이다가 몇 점이고, 이게 다 그 계량화돼 있어요. 이거는 심사위원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서류를 내는 순간, 이 업체는 뭐 설립된 지 1년 미만, 그럼 몇 점, 뭐 10년 얼마 몇 점 딱 나와 있어요. 이건 법령에 다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평가 기준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러니까 기업을 좀 오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래 유지하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할수록 계약을 하기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업에 근무를 하시던가 기업을 운영하실 일이 되거든, 좀 오래 하자는 생각을, 가능하면 오래 하자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